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9일 오후 5시 17분입니다. 드디어 천안함 장병과 유가족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겼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다시 회의를 열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서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조치는 요 앞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론과 언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찌감치 이렇게 했으면은 쓸데없는 사회적 논란을, 낭비적 논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천안함 재단과 유가족 등이 새롭게 심의 요청한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주장 등 유튜브 영상 8건에 대해서 5명의 위원 중 4명 찬성의 다수 의견으로 의견 진술 없는 시정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시정 조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용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라는 결정입니다. 이날 심의는 지난 10월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에 반발한 천안함 재단과 유가족들이 똑같은 게시물에 대해 다시 재심의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 요청에서는 그 사유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10월 결정은 국방부가 사회 질서를 혼란시킨다라는 사유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피해 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는 사유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동영상은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천안함은 좌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되었다. 함정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다. 고 한주호 주리는 이스라엘 잠수함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했다. 미국에서 잠수함 전문가가 사고 조사에 참여했다는 등의 엉터리 이야기를 계속 제기해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관위원이 친북 성향 유튜브 채널에 나와 발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국방부는 북한 의뢰 피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에 정면 배치되는 이들 콘텐츠가 사회 질서 위반 소지가 크다며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했는데 당시 방심위 통신소위에서는 위원 5명 중에서 다수가 여권 추천 인사로 분류되는 이광재, 옥시찬, 김유진 위원 3명이 해당 없음, 즉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해당 없음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 회의에서는 해당 없음이라는 주장을 한 이광복, 옥시찬 위원 2사람이 의견 진술 없는 시정 조치 의견을 내면서 지난번 결정과 정반대되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태도를 바꿨다는 이야기죠. 이 같은 사안을 한 번 더 심의하는 게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방심위 사무처 관계자는 심의 대상이 된 게시물은 동일하지만 시정 조치를 요구한 주체가 다르고 지난번에 어떤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권리 침해 내용도 명예훼손이 추가되어 새로운 안건을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위 개별 위원들의 의견 표명이 이루어졌는데 김우석 위원은 지난번 결정으로 인해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상처받은 가슴에 우리 위원회가 대못을 박은 것 아닌가 송구한 마음이다. 새로 진수한 천안함에 다시 의뢰를 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고요. 특히 지난번 회의는 사회적 질서 위반만 갖고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후폭풍이 거세졌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까지 불필요한 발언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다. 이번에는 생존 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유가 새롭게 제기된 만큼
실추된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광복 위원은 개인적으로 북한 의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 없지만은 10년 지난 사건에 음모론 의견을 제기했다고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국방부가 제기한 민원이 심의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 보고 해당 없음 의견을 낸 것뿐인데 이것을 일부에서 문제를 삼아 음모론적 주장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해서 오히려 사회 혼란이 야기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생존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흠집을 내리는 의도는 초도 없었다.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장병 유가족에게 심심하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천안함 재단과 유가족이 새로 심의를 요청했기에 적용 조항도 다르고 새로운 민원으로 다룰 것으로 판단해 의견 질 수 없는 시정 조치를 제 의견으로 제안한다고 태도가 바뀐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간단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전쟁 중인 대한민국에서 적이 폭침한 것을 폭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마음대로 방영하도록 하는 자유를 주는 것은 결국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언론 자유에 해당합니까? 옥시찬 위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토론의 부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면 헌법 소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심의는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한 뒤에 의견 진술 없는 시정 조치를 자신의 의견으로 개진했는데 이분이 말한 것도 이게 뭔가 생각이 좀 짧습니다. 공적 사안에 대한 토론의 부재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적 사안에 대한 토론도 태양이 동쪽에서 뜨느냐 서쪽에서 뜨느냐를 놓고 토론을 벌이면 안 되죠. 김현희가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켰느냐 아니면 가짜냐 이런 걸 두고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까?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고 토론하는 것도 이건 자유니까 허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과 똑같습니다. 무한대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고요. 특히 공동체를 해치는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적 자살을 허용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오늘 회의입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이분은 천안함 생존자 전후회 회장입니다. 예비역 해군 대령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 씨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참관을 했다고 합니다. 최 전 함장은 과거 방심위의 천안함 음모론 문제없음 결정에 반발하여 지난달 9일 열렸던 신형 호위함 천안함 진수식에 불참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워서 여론을 만들어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분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천안함 장병과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오늘 이런 재심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참 국민들이 얌전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거짓말과 불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해야 그게 바로 잡혀지는 것입니다. 천안함 장병과 유가족은 진정한 민주시민의 아주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